그 여러분들 내일 시험 끝나면은 저기 객관식 매기고 바로 좀 연락 좀 주세요. 알겠죠? 세연아, 알겠니? 연락 좀 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거 저기 막 몇 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한 과목 끝나고 나면 그 과목 바로 답지 나옵니까? 아, 바로 답지 나와요? 아니야? 잘 몰라. 누구 답지 나오냐고. 과목마다 달라요? 어. 당일에 나. 아 웬만하면 답지가 당일에 나와. 아닌 과목도 있고. 근데 뭐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다 안 나오면 다 주겠죠. 그래서 받으면은 객관식이라도 일단은 좀 해가지고 하는데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의 난도를 좀 체크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할 때요 여러분들 시험지 꼭 들고 오세요. 알겠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지 들고 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간단하게 시험지 이제 분석하고 리뷰하고 시험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좀 체크하고 이제 쌤이 준비해준 포인트 몇 가지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문법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필요한 문법 교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구매해주면은 이제 맞춰가지고 저기 문법 수업 그냥 바로 좀 빡세게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자 다시 봅시다 본문. 자 그래서 홍보 전에는 저기 이 착하게 살면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많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요거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원수 같은 가난이라고. 가난이야 원수녀를 가난이야. 요것도 이제 A, B의 구조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원수 같은 가난이다. 이 가난이 때문에 이제 살기 힘든 어떤 이 흥분의 가족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삼신제왕이 뭐야? 삼신제왕이 뭐예요? 뭐야? 그 봐야 알아?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전래동화 때 삼신할매 안 들어봤어요? 삼신할머니.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저기 삼신제왕이잖아.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이란 말이야. 귀신. 맞죠? 신령. 자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삼신제왕님이 점지해준다라는 건 어떤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바로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운명론적 세계관. 자 그래서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때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라고 해서 명과 수복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내 목숨, 운명 그리고 이제 살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정해준다고? 태어날 때 다 정해져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난을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 벗어날 수 없어. 이 왼수 같은 가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중에 또 특징적인 게 바로 뭐야? 이런 몹쓸녀의 팔자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속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야. 비속어뿐만 아니라 좀 상스러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당시에 일반 평민들, 일반 시민들이, 일반 민중들이 표현할 만한 그런 가벼운 표현들, 그런 가벼운 말들, 조금 이제 상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 양반들이 쓸만한 한자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혼용되어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 이런 흥부정과 같은 이제 대표적인 판소리들은 민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만 향유한 것이 아니라 양반들도 함께 향유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당시에 그래서 부어체도 활용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비속어 나오던 이제 좀 민중들의 말투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뭐도 들어가 있어? 양반들이 쓰는 한자나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건 양반과 서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학의 형태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성, 사실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야. 아, 그때 당시 이런 말도 썼고 이런 말도 썼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판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런 거 시르렁, 실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야 이 박을 타려는 어떤 이
모습과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음성상징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음성상징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느끼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현장감이나 사실성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를 사용해 가지고 이 가창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이 청자에게 좀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는 그런 말투를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어체가 아니라 이 구어체의 반대말이 문어체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시대에 사실 박이 별로 맛없는 이 식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박을 자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맞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선시대 때는 이 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속은 파가지고 양식처럼 먹을 수 있고요. 그 껍데기 딱딱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부숴가지고 뭐로 만들 수 있어? 이 바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걔를 이제 그릇처럼 쓰거나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바가지도 쓸 수 있고 속도 이제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가장 느린 장단, 진양도 장단. 전개가 느슨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데? 상황 전개가 느릴 거 아니야. 노래가 느린데. 맞죠? 대신에 전개가 느린 대신에 무엇은 많이 느껴져? 감정은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감정은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건 전개의 속도는 느리지만 노래가 느려서요. 근데 감정은 훨씬 더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뭐만 나와라, 밥 한 통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당시 민중의 삶을 좀 드러내는 거기도 하죠. 사실 삼시세끼 밥 잘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밥 탔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금은보화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금은보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고 있어? 밥 한 그릇 원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배고프게 살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작은 자식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나한테 와라.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 가부장적 인식이지. 누구한테 몰빵해줍니까? 장남한테 몰빵해주는 그런 시대가 좀 이제 느껴지죠. 자, 그러면서 다음 거 넘어가서요. 다음 이제 휘몰이 장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극적이거나 긴박한 대목에 쓰이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고조됩니다. 그 다음에 긴장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데? 고조되죠. 빠르게 시루렁. 그래서 생각해봐. 지금 이 전개 자체가 아까는 뭐였어요? 진양주 장단이었잖아. 가장 느린 거. 근데 진양주 장단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나와? 빠른 장단 나오지. 가장 빠른. 그럼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겠어? 노래가 상대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느리게 쭉 진행되다가 여기에서 빠르게 이제 박자가 좀 빨라지면서 이제 이 행동도 빨라지겠지. 그러면 표현하는 행동도.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요런 것들 비현실적 상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기적이다라고 할 때 기가 뭐야? 기이하다는 거야. 기이하다, 신기하다. 자, 그래서 난데없는 조상 무엇을 갖다 놨다? 괴를 갖다 놨다. 자, 그래서 이 괴를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쌀이 수북하게 나오고 돈이 가득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휘몰이 장단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렇게 휘몰이 장단으로 표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자, 빠르고 극적이란 말이야. 리듬감도 느껴져야 돼. 그래서 주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봐봐. 지금 상황 무슨 상황? 박을 탔어. 열었어. 뭐가 나왔어? 괴짝이 나왔어. 괴짝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막 뭐가 튀어나와. 막 쌀이랑 돈이 막 튀어나와. 샘 쏟듯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박을 열었고 괴짝이 있었고 괴짝을 열었고 쌀이 튀어나오고 돈이 튀어나오고. 근데 그거를 굳이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자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그냥 가득 나왔다고 하면 되잖아. 돌아갔다가 돌아보면 돈과 쌀이 나오고 돌아갔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판소리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뭡니까? 장면의 극대화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도 얘기하고요. 확장적 문체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길게 늘려가지고 반복하면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장적인 문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는 거야? 반복, 열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문체에서. 어차피 상황은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막 과장되게도 표현하고 반복적으로도 표현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박자를 빠르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운율, 리듬감도 리듬감이고 운율도 운율인데 어떤 리듬감? 빠르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떤 게 고조됩니까? 지금 이 신나고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가 지금 뭔가 고조되어서 막 나타나는 거야. 자 그리고 쌀과 돌을 무한정번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이거는 뭔데? 내용적인 특징이지. 자 그래서 쌀과 돈을 무한정번했다 이런 내용적인 특징에는 뭐가 담겨있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중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뭐 요거는 뭐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 사회가 찾아오게 되고 이 근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전통 질서가 붕괴됐다는 건 봉건적 가치가 붕괴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봉건적 가치가 붕괴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이야기 속에서. 수진아 누구야? 봉건적 가치가 붕괴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뭐라고요? 뭐라는지 알겠어요? 놀부. 왜 그런데? 봉건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시대, 우리나라 역사, 우리 한반도에서 봉건적 가치라고 하는 건 유교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놀부는 흥부 어떻게 했어? 동생인데 집에서 쫓아냈단 말이야. 형제는 진짜 완전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봉건적 가치가 파괴되어 있는 모습이 놀부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돈이 귀해지는 거 역시 봉건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야. 왜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 예전에는 천하게 여겼다고. 돈이라는 것을 천하게 여겼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돈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양반 신부보다 뭐가 더 힘이 있다? 돈이 더 힘 있는 시대. 그래서 이 흥부전을 우리가 흥부가를 이제 시대적으로 분석할 때 흥부를 이제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몰락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상징으로 보고 놀부를 뭐로 보는 거야? 유교적 가치를 전혀 지키지 않는 이제 신흥 부자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상징적 의미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표현 자체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 돈의 속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 못난 사람도 잔난 돈,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돈만 있으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부귀공명.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걸 우리가 작품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도나라고 해서 도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돈을 어떻게 해서 표현하고 있다?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고?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우리 형제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흥부는 여전히 무엇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본건적 가치,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제 박을 탑니다. 중간에 이제 박을 타는 게 이제 자기가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제비한테 박씨를 물어오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을 탔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놀부가 박을 막 뚜글뚜글 탔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놀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혼을 내죠. 내 이놈 놀부야, 강남서 들은즉 니놈 심술이 고약하여 어진 동생을 구박출문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자 제비라고 하는 짐승은 백곡에 해가 없는데 선한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이제 공을 받고자 한 일이니 그 죄로 뭐 해라? 너 죽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놀부가 이 장군 앞에서 빌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흥부가 나타나지. 자, 흥부가 나타나서 뭘 보여줍니까? 이 형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 내 이놈 놀부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에 죽여야 되는데 흥부 보고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 뭐 해라? 개과천선해라. 어떻게 개과천선하는데?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그러니까 놀부가 다 혼나고 나서 흥부가 놀부를 찾아가서 고생 많으셨지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놀부가 뭐 한 거야? 감동한 거죠. 감복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하기로 한 거야? 자신이 바뀌기로 한 거야. 개과천선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하자? 절반씩 반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같이 살자, 같이 나누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뉘우쳐요? 동생을 보면 볼 면목도 없고 재수씨를 볼 면목도 없다. 뭐 때문에? 흥부가 자기가 가진 것을 반을 똑 떼가지고 자기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지내? 화목하게 지내고. 자, 봐봐봐. 나라의 충성,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 형제 간의 화목, 이런 거 세 개 딱 합치면 바로 뭡니까 이게? 흥부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유교적 가치관이지. 유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속에 이면적 주제로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상으로 알지 말고 외워두세요. 얘네도 이제 표면적 주제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면적 주제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서술해야 되는지, 서술형으로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자, 표면적 주제는 넘어가고 이면적 주제만 살펴보면, 자, 이면적 주제에는 자, 당대의 몰락한 양반계층과 신흥 부유층 간의 어떤 빈부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조선 후기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이 사실은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요 이면적 주제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좀 서술해 줄 수 있어야 될 거야. 만약에 물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판소리 사설이라고 했죠. 판소리 대소설 아니고. 자, 이 판소리 사설에서 이 판소리 사설을 나중에 소설처럼 만든 게 노래 같은 거 다 빼고, 노래 빼고 만든 게 판소리 소설이야. 알겠죠? 판소리 대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뭐가 합쳐져 있느냐? 연극적 요소,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가 다 드러나죠. 연극적인 요소는 어찌됐건 간에 인물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창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는 뭐야? 중간에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진행하는 부분.
자, 그래서 노래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고수의 북잔다, 그 다음에 청중의 추임새. 청중의 추임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뭐 얼쑤, 얼씨구, 뭐 이런 것들. 얼씨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휘무리 장단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요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네. 휘무리 장단 자체는 뭐야? 음악적인 면모. 맞죠? 자, 그 다음에 돈과 쌀을 퍼내는 몸짓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가창자가 가만히 서가지고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짓도 하면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연극적인 면모랑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쌈이 얘기했던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시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저기 흥부가는요,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중요해요. 전부 다. 알겠죠? 안 중요한 게 없어. 다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그게 없다. 너와 나만의 시간. 맞죠? 요거는 자습서로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좀 이제 유심히 기억해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개. 인물 간의 성격 차이. 맞죠? 자, 그래서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 성격. 주대위는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잃지 않는 인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중이는 굉장히 냉철하고 좀 비정한 인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김일등병은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김일등병은 원래 이제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지쳐가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어? 꺾여가고 있었지. 그래서 이 김일등병의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가고 있었던 걸 무엇으로 다시 되찾게끔 하는 거야? 이 권총으로 다시 되찾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권총을 귀 뒤에 겨누면서 이미 뭔가 어떤 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진 김일등병을 끝까지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데까지 끌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중적인 역할을 좀 하죠. 권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현중이 입장에서 권총은 뭐였어? 주대위가 스스로 자결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서 생각을 한 거지. 현중이는. 그런데 이 주대위는 지금 이 권총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권총을 대하는 방식이 이 소설 안에서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제 요 현중이의 이 꿈속의 이미지입니다. 현중이의 꿈속의 이미지.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서술 방식. 처음에는 누구 입장? 주대위 입장. 그 다음에 누구 입장? 현중이 입장. 그 다음에 누구 입장? 저기 김일등병 입장. 서술 방식이 좀 달라져요. 누구 중심? 주대위 중심. 그 다음에 현중이 중심. 김일등병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바뀌냐? 서술자 안 바뀝니다.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시점이야.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지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꿈속에서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 누런색의 이미지. 무엇을 상징하는데? 전쟁의 어떤 황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누런 개미 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꿈속에서의 이미지가 뭐야? 어떤 굴 속에서 누런 개미떼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굴 바깥으로 개미떼가 나올 때마다 바깥에 있던 왕개미가 어떻게 해버려? 머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려.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누런 개미떼는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뭐
희생자 또는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군인들의 이미지를 좀 나타내는 거라면 왕계미는 뭡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의 이미지가 좀 드러나죠.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면은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병 한 옆에 따로 뚫려 있는 뭘 발견합니까? 새 구멍을 발견했다는 표현이 있어. 이 새 구멍이 뭘 상징하는데? 이 남아있는 저기 주대위랑 기 1등병을 버리고 현중이가 혼자서 살아갈 길을 찾게 된 거죠. 혼자서 살 길이 바로 뭐였어? 그 둘을 버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뭐로 발견돼요? 시체로 발견되지. 그렇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개미들의 이야기를 이제 현중이의 마음속이란 말이야. 현중이의 마음속을 개미들의 이야기로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사파적 장치, 그냥 뭔가 삽입되는 이야기처럼 나타내는 걸 사파적 장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데 인물의 심리나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니고. 자, 다음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3위 인국은 여러분들 따로 오늘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또 영상 올려준 것도 있어가지고 3위 인국은 또 봤는데 또 모르겠다. 그때 올려준 영상 또 보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모의고사 작품 좀 한번 봅시다. 참겠다는 거 진짜. 참 비판한 거 먼저 봅시다. 잠깐만, 찬기파란가하고 그 뒤에 고려가요도 또 있었나? 들어본 거? 서경들고? 아닌데. 찬기파란, 잠깐만, 근데 찬기파란 그 중간고사 보면 아니야? 맞지? 아니, 그 이러네. 왜냐면, 아니, 지난번에 서경 빼고 정석가가 들어갔는데 찬기파란가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시대 순서가 지금 찬기파란가 나 이후에 지금 정석가인데, 지난번에 정석가가 시험 들어갔는데, 정석가가 시험 들어갔지. 자, 봅시다. 근데 쟤 도대체 수진아, 너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자기 시험 보기로 보면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모의고사 작품들 볼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할 부분인 거야. 좀 볼 거야.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거 쌤이 지난번에 필기해 준 건 아니면 저기 해설지 나눠줬었잖아. 나눠줬었지. 그러나 기억이 안 나요? 해설지 내가 좀 부톡반한테 다시 올려줄게요. 알겠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표현상의 특징 다 나와 있어요. 알겠지? 그거 한번 보고 일단은 요거만 좀 봅시다. 일광욕하는 과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홍수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자기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집에 이 살림살이가 전부 물에 젖어 있으니까 시험범 들어간 거 맞지, 세연아? 왜 애들 표정이 다 멍하지? 기억나요, 지아야? 알겠습니다. 자, 홍수가 났고 살림살이가 전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 물에 다 젖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금 집안에 살림살이를 전부 어떻게 했는 거야? 집 밖에 내놓은 거야. 맞죠? 집 밖에 내놔서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 햇빛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광욕하는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림살이를 집 밖에 내놔봐봐.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집에 이 경제 상황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거야. 맞잖아? 지금 여기서는 경제 상황이 어때? 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민중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의 모습이 뭐라고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긁히고 눅눅해진 피부, 퇴행성 관절, 삐걱거리며 엎드린다. 얘네들 전부 뭐야? 이제 그 가구들 얘기하는 거지. 삐걱거리는 그 퇴행성 관절이 뭘 말하는 거야? 그 가구 이거 옷장 장롱 문 여는데 삐걱 소리 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눅눅하고 쭈글쭈글해진 것도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고 이 홍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물 먹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가구들끼리 서로 뭐합니까? 당신도라고 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끼리 서로 연대해가지고 서로에게 뭘 전달해주고 있어? 위로를 전달해주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아는 척도 해주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뭐 해갑니까? 이 가구들이 햇빛을 받아가면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실제로 가구한테 생명력이 있어? 실제로 가구한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맞죠? 자 그러면 이 가구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 물에 푹 젖어가지고 못 쓸 것 같았던 이 살림살이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피해를 입었던 이 민중 어떤 또는 이제 이 가난한 시민 소외된 어떤 시민 요 시민의 삶도 조금씩 뭔가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거야. 묘사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털어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쨍쨍해지고 있는 거 맞죠? 어떤 삶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요거 나아지문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저문들판이 새들을 불러모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문들판이 뭘 말하는 거야? 이미 농사 다 지어가지고 수확 다 한 이 들판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궁핍한 시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새들이 날아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무심히 떨궈진 벼톨 하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무심히 떨궈진 게 어떻게 누가 해놓은 거야? 이 수확을 하던 농부들이 쌀을 한 줌 정도 해가지고 이 밭에다 뿌려놓는 겁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농부에 뭐가 드러나는 거야? 배려가 드러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무엇을 봤어요? 그렇게 뿌려져 있는 그 쌀들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들이 이 새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연과 함께 조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무엇을 느끼고 있어? 화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들판을 내가 그냥 바라봐도 될 것 같아. 나 너무 마음이 충만해져. 괜찮아. 좋아. 라고 느끼면서 벼의 삭은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 하늘에도 있었구나.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하늘로 간 거야. 하늘에 뭐가 박혀 있어? 별이 박혀 있어. 하늘에 별이 박혀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모습 같아? 농부들이 뿌려놓은 씨앗 같아. 그런데 농부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떤 의미야?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농부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봤더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세상, 이 하늘이 덮고 있는 온 세상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서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같은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야. 온기가, 세상의 온기가.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들을 한동안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도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따뜻한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정감, 위안, 위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농부들이 무심하게 뿌려놓은 이 벼풀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리를 좀 할 건데 요거 마치고 나면 쌤이 톡방에다가 저기 요거 그 해설지 한 번 더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표현상의 특징만 정리하면서 한번 보세요. 표현상의 특징 정리할 때 뭐 해야 되게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얘랑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현대시들 있잖아. 들도 아니다. 별의도밖에 없잖아. 맞지? 걔랑 연결해가지고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과 이제 좀 표현상의 특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얘네들만 비교대조 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이 들어볼게요.